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안전마진 적용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그 판매 이익이 만약에 의미 있게 YOY로 뭐 5% 10% 빠지면은 여기서 다시 또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예측이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까는 건데 아무리 내러티브가 좋아도 왜 내러티브 반영 안 되면 절대 안 갑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시장에서 젠슨황 랠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진짜 수혜주는 어떤 기업들이라고 보시나요? 유감스럽게도 젠슨황 랠리 관련되는 AI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은 너무 러프한데 일단은 방향은 맞아요. 뭐가 됐든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빠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오늘 내내 30번 얘기하죠. 목표 주가가 있는 주식만 건드리십시오. 근데 목표 주가와 괴리가 벌어졌으면은 네, 길게 본다면 오케이입니다. 길게 본다는 게 한두 주 내에 한두 달 내에 여러분들 산다고 지금 싸다고 산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탄력 있는 주식 산다니까? 삼성전자이닉스가 더럽게 빠지면 그거 사지 이거 뭐지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기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당연히 목표 주가 괴리가 있어야 되는 최근에 젠슨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백하고 나서 백하기 직전부터 주가는 도루마무탈됐죠. 원래 흥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서두른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젠슨왕이 와서 우리한테 좋은 일 시키라고 온 거 아니죠. 자기네 GPU 팔면서 이 AI 생태계를 확대하려는 건데 미국하고 뭐 중국은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만하다는 게 아니고 역동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벌 포텐셜이 있으니까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네 GPU 잘 좀 종합해 줄 테니까 너네 데이터 센터 사업 열심히 해봐 이러는 거죠. 일본 미국에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임대해주는 업체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만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네이버도 될 수 있고 삼성 SDS도 될 수 있고 SK텔레콤도 될 수 있고 LG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SK텔레콤은 통신회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밸류가 아주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점이고요. SDS는 그래도 롱텀으로 보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롱텀으로 목표주가 있으니까 목표주가 보시고 거기에서 벌어져 있어야 됩니다. 목표주가가 25만 원인데 24만 원이면 사면 안 돼요? 네. 네이버는 그런 측면에서는 목표주가와 괴리가 벌어져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이틀 동안 엄청 빠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는데 곤혹스럽긴 합니다. 네이버. 저도 사실은 그분이 가기 전에 가고 따서 에너지 리포트 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주가가 이틀 연속 빠져서 개인적으로 좀 어지럽기도 하고 한데 주가가 실적만 갖고 되거나 내러티브만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삼성 SDS 정도는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피지컬 AI는 뭐가 됐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흔히 29년대 모든 게 피지컬 AI 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거는 피지컬 AI를 하는데 부품들이 이렇게 손가락 관절 관련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감속기 관련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사람들 정책적으로 노조, 사람을 자르고 피지컬 AI로 되면서 로봇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순조로울지 잘 모르겠어요. 분기점은 28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죠? 28년인가 27년, 28년 넘어갈 때인데 미국이 그 3대 그 자동차가 파업을 하고 엄청 났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연봉을 엄청 높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세월이 지나서 5년 맞지? 2023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28년이 맞네. 이거 5년 지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네. 노동자들 다 자르고 싶죠? 제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동하지 마세요. 미국 입장에 다 자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파업하고 지랄하면 예. 미국같이 레이오프가 유연하다는 것도 그게 신경 쓰는 거죠. 로봇이 28년까지 엄청 잘 되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 왕창 자를 수 있어요. 우리같이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거 없잖아요. 그게 되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까요? 26년, 27년, 28년. 대통령 마지막인데 얘네 미국의 대통령이 4년이잖아요. 27년, 28년 마지막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한참에 있을 텐데 그게 민주당, 공화당이 지금 좀 셀지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가 있으면 아마 로봇을 그렇게 확 피지컬 해가지고 자동차 생산 여러 가지 데서 이렇게 마구잡이가 아니고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한국만큼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도 다른 당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28년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된다면 생각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28년도 확 바뀐다라고 베팅한다면 사시면 됩니다. 언제? 목표주가 대비 70% 이하. 근데 더 걸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반도체나 AI나 다른 수소보다 아닙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 질문이 아마 어떤 수혜가 있을 것이냐 기업인데 당연히 기회가 있다면 수혜가 있다면 현대차 모비스밖에 없죠. 기아는 지분도 작고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고 모비스가 많이 올라가면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모비스하고 괴리에서의 차이는 자동차 판매가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자동차 판매까지도 나쁘지 않고 경기가 좋다 하면 당연히 현대차죠. 근데 자동차 판매나 매크로가 애매하다면 현대차가 좋을지 현대모비스가 좋을지는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하냐? 현대차 모비스 다 사면 됩니다. 돈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쪽을 주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성장성을 보느냐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가능성을 보냐에 따라 갖고 현대차하고 모비스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현대차하고 모비스하고 괴리가 현대차가 100으로 했을 때 모비스가 한 45에서 50 정도, 반 정도 그 정도 갔기 때문에 그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 현대모비스가 더 쌀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거꾸로 이게 뭐 현대차가 뭐 100인데 모비스가 많이 올라서 60 됐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부담이 달라지는 이런 역할이 아니고 비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피지컬 A가 되고 여기 말씀드리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런 임팩트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두 회사가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은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산업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로봇 관련 종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기라면은 3년, 5년 정도 본다면 당연히 유효하죠. 유효하지 않으면 아마 접근을 아예 안 할 겁니다. 근데 고른다면 목표주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주가 없이 많은 세상이 있잖아요. 신규 진입은 목표주가 있는 주식 중에서 그리고 아까 모멘텀은 이게 쉬다가도 뭐 외국의 다른 그 로봇 관련되는 주식이 상장된다. 뭐 그렇게 모멘텀이 나오면 뭐 같이 한번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겨야지 근본적으로 의미 있게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아까 현대차, LG, 네이버인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까지 다 합쳐서 보는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산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그냥 자동차가 잘 팔리면 현대차, 애매하면 모비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흔히 하시는 뭐 작은 종목, 많은 종목 있잖아요. 목표주가 없어요. 이 포커스가 없어요. 저는 안 봅니다. 최근 현대차 목표가로 120만 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안전마진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가 그 판매 이익이 만약에 의미 있게 YOY로 뭐 5% 10% 빠지면은 여기서 다시 또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예측이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까는 건데 아무리 내러티브가 좋아도 내러티브 반영 안 되면 100만 원 절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익 전망이 만약에 현재 레벨에서 위아래 5%가 아니고 그 이상 벌어진다면 그만큼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노조 이슈가 향후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은 그건 노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금 많이 나눠주고 하면 되겠지만 딴 나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성과금 무조건 나눠주는 것도 뭐 주총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그것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치하는 포인트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크게 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조 이슈라는 것은 부정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정적인 질문에 변화가 없다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주가의 상승은 어느 순간에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외를 합쳐 총 약 16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자율주행, 로보틱스, SDV, 수소에너지 등 신사업에 집행할 계획인데요. 가장 기대하고 계신 분야는 무엇인가요? 기대하는 건 당연히 그거는 그 자율주행 쪽인데 실제 될 수 있느냐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티고 진짜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30년까지 투자한다는 건 뭐죠? 2030년 이후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이걸 집행하는 계획이 있는 거하고 제가 기대하는 건 다르죠. 저는 그게 주가가 언제 빨리 될 거냐는 거죠. 지켜봐야 됩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테버 중
지금 한 종목만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하나를 해야 된다 하고 다른 주식은 못 산다, 법적으로 금지한다 하면은 모비스를 지배주적 개편의 가능성을 주고 먼저 고려를 하는데 철저하게 분할로 길게 두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LG전자와 LG CNS를 비롯한 LG그룹주들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LG전자는 미리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했고요. 구체적인 전망, 비전이 아니고 그 네이버 비전을 보여준 회사도 안 가는데 LG전자가 얼마 전에 지금 많이 내려가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가서 녹화는 이 순간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확 불어나느냐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결론은 뭐냐, 좀 더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그 계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LG CNS는 LG전자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삼성 SDS보다 더 매력 있느냐 잘 모르겠고요.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적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가 검은 월요일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까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비전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시장에서는 맥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매크로도 이슈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회사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나름대로 뭐 여태까지 뭐 네이버의 관계 속에서 실망한 게 많아서 그런지 다소는 보수적으로 목표주가라든지 평가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초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가가 더 빠진다면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요. 이 목표주가가 지금 병목이 넓습니다. 삼성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네이버도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있습니다. 25만 원이라면 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리포트 한번 읽어보세요. 25만 원 쓴 리포트하고 40만 원 쓴 리포트하고 딱 봤을 때 어디에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애매하면 중간값 취하십시오. 중간값 취하면 32만 원이 목표주가입니다. 32만 원 곱하기 7배 하면은 새롭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장이 좋다 그러면 0.8배 그럼 얼마죠? 24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넘버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는데 이가 젠슨왕이 나오고 나서 대온 건데 이제 그 얘기네요. 코어위브 같은 회사들 GPU 기반에서 우리 AI 데이터 센터를 대여해 주는 게 코어위브인데 걔네가 메가와트당 캐파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 메가와트당 120억 원 정도의 100억 초반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네이버가 5년 뒤에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메가와트가 이게 한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메가와트당 200원을 잡았어요. 아마도 투자가 요거 좀 찝찝한 것 같아요. 5년 뒤긴 하지만 메가와트당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20% 했어요. 근데 코어리브는 지금 메가와트당 매출이 120원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숫자가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측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것이 모아지고 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메가와트당 200억 회사가 제시했으니까 매출 20조에 영업이익 20%면은 4조 영업이익이 추가되면은 이건 5년 뒤고 그렇게 해서 28년도에 AI 팩토리로 영업이익 추가분을 애널리스트가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게 26년도 올해 네이버 전체 이익의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사실은 한 10%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아마도 미리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렇게 20% 정도 빠지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AI 팩토리에 대한 그래서 AI 팩토리가 5년 뒤에 20조를 하건 아니면 20조가 아니고 15조가 하건 영업이익이 20% 하면은 이게 4조가 되든 3조가 되든 그렇게 되는데 5년도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27년도, 8년도, 특히 8년도에 들어가야 돼요. 28년도 초반에 200메가와트, 그쵸. 초반에 28년까지 200메가와트,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300메가와트 붙어서 500메가와트,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붙어서 1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28년도 AI 팩토리 영업이익 매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28년에도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가들은 구체적인 게 필요하죠. 이번에 가이던스 준 거는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와트당 단위 매출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고지곡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 결국 AI 팩토리인데 구체적인 건 뭐가 필요하냐? 고객사를 공개하면 됩니다. 네이버가 아직 고객사를 공개 안 했거든요. 어디한테 팔 건데 고객사를 공개해야 되고요. 수주로 확인되면은 증권사의 태도가 더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지 30만 원, 40만 원, 요 30만 원대가 아직 많은데 그게 더 높아져야지 투자가들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뭐 20조 원, 15조 원 5년 뒤에 하려고 하는데 2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 1기가와트를 하려 하는데 5년 거쳐서 자금 필요해요. 그래서 SPV,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 목적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자금을 조달한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자금 조달 구조, 그 실제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변수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속도는 사람이 인식하는 거하고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가를 아직 주저주저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면은 아까 코어 리브가 대표적인 건데 또 네비우스나 이런 회사처럼 빌려주는 거 그게 네오 클라우드 회사인데 얘네들 가치가 많이 평가되고 있어요. 아까 그 1기가와트당 20조인데 네이버가 지금 확보하려는 게 5년 뒤에 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라면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의 비슷한 밸류라면 할인하더라도 15조에서 20조 정도의 시가총액 가치가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코어리브랑 네비우스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적자, 뭐 흑자 왔다 갔다 하도. 그러니까 그게 1기가와트당 20조인데 1기가와트 한 대니까요. 5년 뒤에 한 대니까요. 1기가와트 하더라도 매출이 20조 나올지 영업이익이 20% 나올지 그건 몰라도 1기가 한 대니까요. 그게 프로를 잘 되면 그러면 네오 클라우드 미국 회사보다는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20조가 안 되더라도 10몇 조가 붙는 거 아니에요. 10몇 조가 붙으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겠죠. 프로그레스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